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출구 네. 전략들도 나라별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상황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우리 만약에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요, 그 완만한 동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근데 그런 동선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 전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나라별로 확진자 사망자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5월 들어서서 5월 11일 그러니까 이제 처음 1일, 2일 한 주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처음 돌아오는 월요일이잖아요. 이때부터 많은 그 지금까지 이제 아주 센 격리를 해왔잖아요. 네. 이게 풀리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 10명 이하의 모임이 이제부터는 허락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예외, 왜냐하면 거기가 좀 상황이 좀 엄중하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10명 이하의 모임이 허락이 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 그 등학교 개학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상점이 이제 영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전 국민이 격리되는 그런 조치가 있었잖아요. 네. 11일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도 어떤 그 규정을 준수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영업이 재개가 됐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아직은 엄중한데 이동 제한 조치가 조금 일찍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몇몇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지 아직 못하고 있는 나라들, 네. 영국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맞습니다.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고, 네. 유럽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그 동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외신들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상태라든지 방역 성과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이태원 유흥가에서 집단 감염이 이제 다시 발발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도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외신들도 관련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죠. 예. 많이 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방역에 관한 한 지금 거의 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겪는 것도 우리가 빨리 겪어봤고 그다음에 빠져나오는 것도 이제 빨리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조치,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뭐 한국형 모델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지금 그런 그 이태원의 그 일부 유흥가에서 좀 집단 감염 앞으로 크게 번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해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 그 10일자 보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이 5월 들어서면서 격리를 해제하고 정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그럼 한국을 아무래도 계속 주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딱 비슷한 시기잖아요. 네. 5월 11일 날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필 그 시기에 한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나오면서 이게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겠구나. 그러니까는 아까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5월 11일 이 날을 굉장히 주시하고, 왜냐하면은 그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네. 밖으로 딱 나오는 날이거든요. 봉쇄 조치가 더 강력했으니까요. 유럽 그렇죠. 쪽은. 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달 동안을 집에 밖으로 못 나오고 기껏해야 그 음식 좀 사러 나가는 거 1시간 내에, 그다음에 약국 가는 거, 그 외에는
뭐 어디 누구 부모님도 만나러 못 가요. 네. 심지어는 부모님 임종도 못 해가지고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일 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격리 해제가 어떻게 이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말고도 로이터 통신이 내놓은 보도 중에 저희가 네.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죠. 예, 그 로이터 통신이 주목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건 8일 보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이번 그 이태원 유흥가에서 이제 집단 감염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엉뚱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그 박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는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로이터 통신도 어쨌든 영국이잖아요. 영국 언론들이 한국의 모델을 굉장히 주시를 많이 했고 최근에는 영국에서 굉장히 한국을 찬사하는 영국이 한국을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의 그 칼럼까지 실릴 정도로 한국을 굉장히 그 주시를 하면서 모범 국가로 삼고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한국의 방식에서 이 인권 침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우려의 눈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번 그 사건에서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일부 나오던 그런 표현들을 이 로이터 통신이 지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이태원 그 유흥가 그 집단 감염 이게 터지자마자 우리나라 한국 언론에 게이바 라던가 무슨 그 등등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이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초반에는. 네. 이 사건 물론 이제 그 언론들이 그런 것 표현들을 다시 이제 정제하긴 했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그랬다는 네. 것이죠. 그러면서 사건의 방향을 성소수자들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그 우려를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글쎄요.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로이터 통신의 지적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방향이 그쪽으로 나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독버섯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면 붉은색이 다 나쁜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마치 과거 역사 속에서도 어떤 범죄자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우연히 유태인이더라. 그러니까 유태인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거, 마스크를 안 쓰고 그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그렇죠. 것. 비말이 날아다니는 거기서 이제 뒤엉켜서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상황에서도 다른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수칙을 어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여기하고 꼭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건데 어쨌든 그 지점을 또 우리가 살짝 놓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또 로이터 통신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제기가 되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각들도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을 이 한국형 모델이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좀 주목을 받아왔고 네. 한국형 모델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번 일이 어떻게 한국형 모델에 대한 경종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모델, 한국형 모델,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세계 표준 모델이라는 표현까지도 네. 썼어요. 그럴 정도로 전 세계의 어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모델이라는 그랬던 이유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해냈다는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라는 거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맞습니다. 겁니다. 네. 쉬운 방법은요. 그냥 무조건 국민들 다 통제해버리고 집안에 가둬버리고 그럼 방역돼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작은 힘 하나하나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큰 이 뭔가를 산을 움직이는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중에
약간의 그 일탈, 약간의 어떤 그 이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전체가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이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또 유혹에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거봐라 그거 안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이미 그럴 앞서서 수 있죠. 예,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들 이번 코로나19 이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 그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 저기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이 권력을 정권의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유혹으로 다시 빠져들기 쉬운데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거 봐라 정부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론 그 정부 책임도 있죠.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걸 얼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과연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타자화 시켜버리고 아니면 대상화 시켜버리고 TV 드라마 보듯이 남의 일처럼 볼 것이 아니고 저 상황에서 나라면 이런 거. 지금 어느 때보다 이런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연휴 동안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약간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들 뭐 정말 지금까지 답답했던 마음을 연휴 동안 뭐 가족들과 즐기면서 뭐 5월의 햇살 관람하면서 때문에. 네. 푸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보면서 잠깐 경각심이 좀 느슨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다시 우리가 좀 느슨해지면 지금 안 될 때구나라는 경각심을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마침 또 오늘이 국제 간호사의 날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 뭐 바이러스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예기치 못하는 변수는 저는 조금씩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국제 간호사의 날인 만큼 또 이 간호사들도 그렇고 많은 의료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더 협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들이 저는 유공자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두고두고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사진에서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손이 다 이게 부르튼 예. 그 간호사들의 손, 이 고무장갑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좀 뭉클해지잖아요. 특히 오늘 그 간호사의 날인데 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간호사뿐만이 아니겠죠 물론 맞습니다. 의사들 포함 모든 최근 일본 언론에서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찬사 네. 어떤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자세가 또 외국 시선으로도 굉장히 영웅 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겸손한 자세라든가 성실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 국민들 앞에서 투명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였을 텐데 사실 그 정경 본부장만의 헌신은 아니겠죠. 그 이하의 많은 그 의료진들,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이 실전 투입이었잖아요. 이건 우린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그런 실전 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이 기회에 다시 감사하는 마음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현대